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2일 웨지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빨리 가난해지는 일본, 해외 현장에서 보는 충격입니다. 단숨에 댓글 랭킹에 올랐군요. 오랜 기간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한 일본인이 투고한 칼럼인데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일본의 몰락을 잘 설명하고 있군요.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일본은 얼마나 가난해졌는가? 이것은 아마 일본 국내에서 살고 있으면 여러 나라와의 비교가 어려운 만큼 그다지 감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가계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닌가? 1990년대 중반부터 구미에서 살아온 필자는 일본의 경제력이 점차 쇠약해지는 모습을 국외인의 생활상과 대조하며 관찰해왔다. 유럽을 여행하는 일본인 관광객과 주재원들은 당시 시내 곳곳에 넘쳐 온갖 상업시설과 음식점을 떠들썩하게 만들곤 했다. 거품 붕괴 전인 1990년 시점에는 일본의 평균 임금이 영국, 프랑스보다 높았으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씀씀이가 큰 일본인은 현지인에게 고마운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바뀐 감이 있다. 유럽 젊은이들은 소니나 파나소닉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 모르고 도요타와 혼다 모두 고급차라는 인식이 없다. 가전제품은 삼성, 휴대전화는 애플과 화웨이, 자동차도 기아와 테슬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대는 확 바뀌었다. 하이워크, 로우 리턴이 되어버린 일본. 우선 EU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EU 회원국 최저 월급을 보자. 스페인은 약 16만 5천엔인데 전체 8번째 높은 수준으로 도쿄도의 최저 월급 약 16만 엔과 비슷하다. 다음으로 과거 20년간, 즉 2000년에서 2021년의 연간 평균 급여의 추이를 살펴보자. 미국은 약 513만 엔에서 약 761만 엔까지 올랐다. 2008년 경제 공황이 찾아온 스페인도 약 248만 엔에서 384만 엔까지 늘었다. 일본인의 연간 평균 실질 급여는 461만 엔에서 433만 엔으로 오히려 수입이 감소했다. 즉 서구는 인플레이션에 계속 직면하면서도 연평균 급여가 200만 엔 가까이 올랐고 일본처럼 떨어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인 관광객 수 세계 2위 도시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2010년경까지만 해도 거리를 걸으면 일본인 여행자와 자주 스쳤고 어느 식당에서나 일본인을 한두 명씩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하루의 합계 3, 4명 보면 많을 정도다. 상상 이상의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뒤처지는 모습을 해외 현장에서 지켜봤다. 그게 억울한 이유는 일본인이 하이워크, 로우 리턴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생각하는 물가와 임금 감각,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현상을 살펴보자. 바르셀로나에서 과거 20년간 무엇이 어떻게 크게 변화했는지 서양인이나 아시아인 여행자들에게 물어보았다. 시내 거리를 걷는 한국인 민주씨는 모국에서 1년 반 동안 영어 강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파리에 유학했다. 20년 전 경제 사정은 잘 몰라도 모국에서 일해 벌면 유럽에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어디를 걸어도 한국인 투성이에요. 명품 숍에는 꼭 보이고 항상 고급품을 삽니다. 젊은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피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외국어 문제를 제외하면 한국인은 당장이라도 외국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최근까지 버블을 겪어온 한국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건 없건 젊은이들은 국외로 나가는데 삶의 보람을 찾는다고 한다. 필자도 최근 10여 년 사이 일본인과 한국인의 비율이 바르셀로나에서는 역전된 것을 봤다. 디플레이션에 익숙해진 일본인들이 두렵다. 일본인들은 싼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비싼 물건이나 음식에는 불만을 느끼고 만다. 일본만큼 싸고 질이 좋은 상품이 많은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슬픈 현실이다.
반나절을 걸어서야 바르셀로나 대성당 앞에서 일본인 가족 여행자를 만났다. 현재 런던의 IT 기업 주재원인 마스부치 히로유키 씨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다. 지금은 런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과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일본에 있으면 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싸고 맛있는 점심이 많이 있지만 유럽에서는 샌드위치와 음료만 1200엔 정도 합니다. 싼 것에 익숙해졌겠지요. 일본은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일본의 싸고 맛있는 음식과 비교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디플레이션에 익숙해졌다는 무서움을 실감하고 있다. 일본인에게 싸다고 느껴졌던 외국은 이제 과거의 기억일 뿐이다. 일본인은 어느 국민보다도 일을 좋아하고 꼼꼼하며 질 높은 서비스와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런 일본인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시바비 경제의 대규모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임금이 오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여행은 유행을 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앞으로 일하는 세대가 적어지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끝없는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 있다. 모두들 버블이라 하는데 그런 거품 때문인지 전후복구의 불길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리도 없고 세대를 비교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 미래를 보고 확실히 경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쥐어짜는 세금이 아니라 그 쓰임새, 즉 정말 지원해야 할 곳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만큼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부를 믿지 않는 선진국도 드물다. 언제까지나 바라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본받을 점은 본받는 자세와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금리를 내려 돈을 시장에 풀었고 경쟁 자유화도 촉진했다. 원래 기업은 저금리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혁신을 일으킬 환경이 조성됐지만 기업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절약해 이익을 확보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 결과 임금도 삭감, 부품 단위도 삭감, 고정비도 삭감, 개발비도 삭감돼 장래의 투자도 억제됐다. 혁신적인 기술은 해외 업체들이 내놨고 일본은 기준 기술을 답습해 효율이 떨어져 내부 유보만 늘었다. 그때는 성적이 좋았고 기업은 경량화됐지만 장래성을 잃었다. 지금은 일시적인 대비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쓰임새는 없다. 기업의 목표에 따라 노동자 일자리는 열심히 삭감됐다. 무엇을 삭감했는가? 자신들의 장래를 삭감해온 것이다. 그게 경영자의 성적으로 평가받아왔다. 자신이 있는 동안만 좋으면 된다는 경영자밖에 없는 일본 기업이다. 해외에 사는 내가 이제 곧 해외 여행객을 맞는 일본에 할 수 있는 조언이라면 선진국이 아닌 나라는 대부분 현지 가격과 관광객 가격을 이중 책정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부자 관광객들은 기부하는 마음으로 지불하는 것 같다. 그걸로 그만이다. 일본 정부는 왠지 일본인을 괴롭히고 외국인을 우대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걸 반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등록 면허세나 부동산 취득세를 많이 부과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비용을 많이 써야 마땅하다. 사고를 전환하는 게 좋을 텐데 일본? 돌쇠 한마디! 점점 쇠퇴하는 일본을 다룬 칼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요. 외국 주재원의 솔직한 호소가 그들에겐 설득력이 제법 있어 보이는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